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홍영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항상 겨울이,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우리 영 변호사님은 뭐 봄 좋아해요? 벚꽃놀이 애기랑 같이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애기 많이 컸겠네. 예. 애기 이제 이제 걷나? 예, 잘 걸어다녀요. 이제 말도 잘하고? 말도 뭐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애기가 아빠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감동이 어땠어요? 아빠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울지 않았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때가 제일 예쁠 때죠. 하여튼 이 봄, 저도 이제 봄을 좋아하거든요. 제 메일 주소 보면 스프링이잖아요. 예. 봄을 좋아해서 스프링, 그 다음에 AW. 그래서 제가 그때, 예전에 이제 이메일 만들 때, 법은 꼭 들어가야 했는데, 뭘 앞에 넣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계절 스프링 로우로 해서 이제 스프링 로우, 여러분 이제 혹시 이메일로 상담 받으실 분 있으면 스프링 로우 그다음에 naver.com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동료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이제 댓글에도 올리시는데 뭐 댓글에 이제 자세한 게 저희가 상담할 수는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저희 사무실 전화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리로 전화하시면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상담해드리고 또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고 이거 있죠.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상담해드리니까 전화하실 때 상담 받을 때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우리 유튜브를 많이 좋아요를 해주셔야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홍영기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오늘도 멀리 있는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지방 사건 했는데 오늘도 이제 멀리.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 팔도 다 하죠. 어디 사건 하죠? 한번 기억나는 거 말씀해주세요, 두 분이. 그다음에 강원도 뭐 춘천. 은 당연하고요. 뭐 원주나 속초, 강릉, 예, 뭐 양구, 화천, 부산 당연히 있고 대구, 창원, 포항, 광주 당연하고 전주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제주도 사건까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 면적이 적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평양, 함흥, 개성 이런 사건도 좀 빨리 통일돼서 해야 되는데 사건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사실 이게 대박이거든. 사실 변호사들도 대박이야 통일되면. 왜냐면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 이 가족 사건 옛날에 막 헤어졌던 이상 가족들 서로 이제 뭐 자식들 찾고 막 그런 상속 문제부터 해서 땅 사건 같은 경우. 옛날에 저희 집안도 피난원 집안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계시다가 이제 피난 왔어. 공상 땅이 싫어가지고 피난 오셨거든. 피난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땅이 많으셨단 말이야. 그럼 그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도 해서 굉장히 사건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변호사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 빨리 통일된다. 변호사들 엄청나게 뭐 변호사뿐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토목, 뭐 건축, 뭐 통신, 교통부터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통일되면은 이게 철도가 유라시아로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저기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아요? 그럼 이제 원대한 사람들이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요즘에 통일에 대한 많은 그런 기대와 영혼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여러분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 오늘의 사건은 저희가 피고이신 사건이셨는데요. 네, 원고 측에서 이제 상대방이 뭐 아이 양육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로 50대 50으로 나눠달라 이런 청구를 하셔서 그 소장을 받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고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저희 입장은 어때요? 저희 의뢰인 입장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 위자료는 지급할 수가 없고 잘못한 게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혼에는 동의한다. 동의하신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50%는 너무 과하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일단은 재산 분할은 5대5를 많이 청구하죠. 요즘에 뭐 워낙 5대5가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일단 소장에 5대5를 청구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최대한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대5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이 이제 큰 쟁점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뭐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7, 상대방이 3이 됐어요. 7대 3이면 굉장히 잘 나온 거네요. 상대방이 50% 청구했으면은, 뭐 6대 4도 아니고 7대 3이면 상당히 많이 이제 깎았는데,
근데 이게 또 판결이 아니라 화해 공고로 됐네요. 네, 자, 보시기 여러분, 화해 공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건인데요. 법무리 담당부에서 홍영기. 자, 화해 공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화해 공고 결정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대로 화해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양측에서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네요. 네. 재판이 빨리 끝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모두가 좋을 거예요. 자, 일단 판사님도 좋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오래 가봐야 좋을 거 뭐 있어. 근데 이제 화해 공고가 빨리 끝나니까 일단 판사님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좋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도 뭐 재판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하는 것보다 화해 공고에 이래서 6개월 만에 끝났다. 그럼 변호사도 좋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좋아야죠. 좋습니다. 변호사 좋죠. 사실 재판이 오래 걸리면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당사자분. 당사자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 판사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당사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서 이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자기 사건에 누가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그냥 자기를 계속 공격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이거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막 몸도 아프신 분도 있어요.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여튼 저는 꼭 말씀드리거든. 이 소송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셔야 된다. 아니면 쓰러지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렇잖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쓰러지고 막 여기저기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 손해거든. 그럼 재판 출석도 못 하시고 재판에도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결국 재판 결과에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좀 심지가 굳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나면 당사자가 제일 좋단 말이야. 이 사건도 그럼 화해 공고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해 공고가 나와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2주 안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돼? 이 화해 공고는 그냥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이의 신청하면 이게 화해 공고 효력이 없어져요. 원고나 피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7대3이면 굉장히 좋게 나온 거니까 당연히 이해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해할까 안 할까 초조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계속 그 법원 기일표 법원의 그 스케줄표를 보는 거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이해하면은 그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마음 조마조마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저는 이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죠? 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아마 재판이 좀 빨리 끝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안 해서 아주 그냥 빨리 일사처리로 빨리 잘 끝날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는데, 자, 의뢰인은 어떠셨어요? 의뢰인께서도 이제 저희 측에서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대부분의 재산을 투하를 해서 이제 이 재산을 형성하신 거기 때문에 5대5는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화해 공고 결정으로 7대3이 나와서 의뢰인께서는 이 결과에 만족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신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위자료를 상대방이 줄 알게 소송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화해 공고는 위자료는 줄 필요 없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자료 줄 필요 없고 이제 재산분할만 7대3으로 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잘 나온 거예요. 사실 판결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사건이거든. 굉장히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이 다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의뢰인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하셨겠네요. 네, 의뢰인께서도 뭐 위자료를 내가 혹시 지급하면 어쩌나, 그리고 재산 분할이 많이 나오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확정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 이거 판결까지 가면 저희가 뭐 아주 승소했다 이렇게 얘기도 평가할 만한 그런 사건이네요. 이제 화해 공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방적인 승소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온 사건이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나오게 하고 재산분할도 5대5인데 이게 6대4도 아니고 7대3이면 굉장히 많이 깎은 거거든요. 많이 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도 홍 변호사님도 열심히 하셨네. 이게 사실 위자료라는 게 금액으로 하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 뭐 재산분할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위자료를 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위자료를 내라고 판결 나오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떻게 기분이 나쁘거든. 왜 나만 잘못이냐.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인정 못 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의신 정도 하고 항소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법원에서 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위자료는 이제 없는 걸로 하자. 왜냐면 위자료를 없어야지만 상대방이 수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자료는 이제 조정 같은 데는 이제 위자료가 없이 조정되는 게, 근데 끝까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왜 위자료 없게 하느냐? 사실 그러면 조정이 어려워요. 조정이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판결 가봐야 사실 위자료가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럼 상대방 또 수긍하겠어요? 안 하면 항소하죠, 상고하죠. 그럼 또 재판 길어지니까 사실 큰 실익만 따지면 없어. 그죠? 물론 본인이 이제 판결에서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밝혀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인정받았다 그러면
느낌은 들겠지만 사실 그 느낌은 뭐 그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재판이 길어지면 본인이 더 힘드니까 사실 저 생각에도 위자료는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차라리 위자료를 양보하고 대신 다른 걸 얻는 게 좋아요. 우리가 협상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주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줘. 그래 나 위자료 안 먹게 대신 양육비를 더 달라든지 재산 분할을 더 달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게 있잖아. 뭐 집에서 특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하고 집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혼해서 나가면 어디 막상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 뭐 이 집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재산이 좀 있으면 아니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하게 해달라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다. 그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렇죠. 우리 홍보사님도 이제 많이 들었죠, 스킬을? 네, 그런 것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이혼 재판이라는 게 뭐 판례가 뭐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가.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조정위원들은 좀 어떤 생각인가? 상대방 또 변호사는 또 어떤 생각? 변호사 입장도 고려해야 돼. 왜냐면 변호사가 또 옆에서 이거 조정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의 심리까지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 이 당사자들의 그 심리도 제가 옛날에 좀 심리학 책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사님도 심리학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이 사건도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본인이 네, 이제 맞습니다.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양보라고 했으니까 상대방도 양보하고 상대방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저희 의뢰인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대방이 또 특히 조정이나 이제 화해 공고로 끝났을 경우는 상대방이 어쨌든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존중을 해드리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인전 홍영기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